집이라는 공간이 누구나 봤을 때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비율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디자인, 결과적으로 기술과 노하우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그 공간이 사람의 삶의 가치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높이려면 세 가지가 제대로 맞아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그 인테리어는 좋은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실용성이에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생활 방식을 반영한 구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2024년에 살고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좁은 주방에 최신 가전을 넣기도 힘들고 거실이나 안방은 또 지나치게 넓어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공간들을 현재와 미래의 생활 패턴에 맞게 재구성해줘야 돼요. 그래야 동선도 효율적이고 생활 자체가 더 편리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의 미적 가치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집이라는 공간이 누구나 봤을 때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단순히 비싸 보이는 자재를 써서 되는 건 아니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디자인,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보면서 와, 저 집은 진짜 멋있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집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집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경제적 가치예요. 한국에서는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만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투자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투자한 비용이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더 나아가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진짜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인테리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가 진행했던 일산 제니스 69평 아파트가 딱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2013년에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건데요. 그렇게 오래된 구축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레이아웃이 여전히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특히 주방이 그랬어요. 좁고 폐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음식 냄새가 집안에 퍼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주부들의 주방 생활을 밖에서 잘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컸습니다. 사실 주방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가 되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요리를 가족과 함께 즐기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요즘 어머님들이 예전보다 더 강해지셨잖아요. 요즘 나오는 가전제품들을 보면 크기도 크고 기능도 다양해졌어요. 근데 옛날 주방 구조에서는 그런 가전들을 놓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상천외한 가전제품들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AI가 탑재된 세탁기나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주방 발코니에서 세탁을 하신 분들이 있고, 좁은 주방 때문에 다이닝룸에 김치냉장고를 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식기세척기 때문에 주방 공간이 비좁아져서 요리할 때마다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죠. 심지어 공간이 부족해서 가전제품을 못 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인테리어는 단순히 집을 꾸미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올 변화들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일랜드 식탁을 제작하고 보조 주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끔 아일랜드나 대면 주방이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단순히 이제 유행이라고 보기보다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 편한 생활을 원하게 됐고, 그에 맞춰서 더 많은 수납 공간과 더 넓은 조리 공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게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에 맞춘 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산에서 인테리어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조 변경을 한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레이아웃을 제시하면서 좀 더 도전적인 방향으로 시공한 사례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유행을 어느 정도 만든 구조도 몇 개 있어요. 몇 가지 예 중에서 호수마을 3단지와 개포우성 아파트입니다. 이 두 현장은 전형적으로 좁고 짧은 구축 아파트의 현관을 개선하는 사례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현관 문을 열면 바로 이제 집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평수에 상관없이 50평이든 70평이든 현관이 매우 작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관 자체가
이 넓이보다는 이 뎁스 자체가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현관 옆에 벽을 철거하고 현관을 들어와서 꺾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이 현관 전실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넓고 긴 현관을 만들었는데요. 현관은 쉽게 말해서 집의 첫인상이에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와, 이 집 진짜 괜찮다 라는 느낌이 들어야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방 하나의 공간을 없애고 남은 공간을 현관으로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서 방이 여러 개 필요했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4인 가족이나 2, 3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요즘 인테리어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진행한 분당 건영 아파트 경우는 좀 달랐어요. 고객님이 현관에 팬트리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신발장도 굉장히 작고 또 양쪽의 벽도 철거할 수 없으니까 진짜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현관 옆에 있는 서재로 쓰는 방에 문을 뒤로 좀 밀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꽤 넓은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은 구조 변경을 하고 또 9년 동안 인테리어를 하면서 처음 시도한 방식이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 공간을 재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유연한 사고로 공간을 활용하면 또 의외로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하자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세요. 근데 저희는 구조 변경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년 동안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더라도 A는 구조 변경을 거의 하지 않고 B는 매번 구조 변경을 시도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술과 노하우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간단한 시공이라도 항상 정석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본이 탄탄해야지 결과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구조 변경이 들어가면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작업합니다. 집은 절대로 불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작업이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집은 예뻐야 되죠.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장소예요.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는 트렌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리지널리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디자인은 항상 주거 공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런데 주거 공간은 다른 공간들보다 좀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공간은 가족이 사는 공간이니까 디자인뿐만 아니라 관리의 용이성, 그 다음에 친환경성,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재를 선정할 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상업공간이나 아니면 사무실처럼 자재 선택에 자유가 있는 공간과는 좀 다르게 주거 공간에는 몸에 직접 닿는 요소들이 많아서 선택에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타일을 선택할 때 상업 공간에서는 신발을 보통 신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강도만 신경 쓰면 되지만 주거 공간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타일의 질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겨울철에 온도를 굉장히 높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낮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축 팽창률이 적은 자재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안전하게 기존에 사용하던 자재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주거 공간 안에서 다양한 소재들을 새롭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시도가 결과적으로 고객님 집에 오리지널리티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고객님들께서 너무 특이한 디자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질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들이 수제 가방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제 가방은 소재도 직접 선택하고 디자인, 색상, 그리고 또 매는 방식까지 모두 자신만의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방은 굉장히 소중할 거예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길거리에 이제 이 가방을 게시하려고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방을 메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그 가방은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방이 질리는 겁니다. 저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른 집의 인테리어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근데 내가 큰 돈을 들여서 공들인 인테리어가 다른 집들과 다 비슷하게 나온다면 우리 집은 더 이상 특별한 공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오리지널리티는 누가 봐도 예쁜 디자인이지만 동시에 흔하지 않은 우리 집만의 캐릭터성을 부여해서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집을 디자인했지만 사실 똑같은 집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잠실 트리지움 44평 아파트를 두 채를 디자인하였는데요. 이 같은 평수에 비슷한 구조, 그리고 방향도 같은 집인데 각각의 집이 가진 톤앤 매너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집은 구조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도 그 집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다르죠. 같은 업체에서 디자인했어도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늘 집이 가진 고유의 성격과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집이든 같은 공간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전혀 다른 분위기의 개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트 퍼니처를 전공했습니다. 이 아트 퍼니처라는 거는 약간 예술 가구를 말해요. 대학생 때부터 선과 소재를 좀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창성에 대한 철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 저희 이라 디자인의 작업 방식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이 비율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주거 공간에서는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공간의 층고는 대부분 비슷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구축 아파트는 보통 층고가 2300m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3m짜리 아일랜드를 넣어도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근데 층고가 만약에 2500이나 2600이 되는 공간에 똑같이 3m짜리 아일랜드를 넣으면 짧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고객님들이나 저희나 시각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비슷해요.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예쁘면 다 이쁘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느끼죠. 고객님과 저희의 차이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고객님이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자인을 조정하고 비율이나 공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거죠. 사람은 시각적인 요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쁜 집에 살고 싶은 건 당연해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예쁘면 그 집의 가치는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봤지만 대부분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테리어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실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집은 보통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변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거나 자녀가 학교에 가거나 독립하는 등 삶의 변화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인테리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3년만 살 집이라면 저는 사실 디자인 공사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인테리어를 하시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10년 뒤의 변화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술의 발전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잖아요.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바닥 청소를 척척 해줄 정도로 가사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아마 더 혁신적인 가전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를 하신 분들이 구조 변경을 선호하시는 이유도 사실 30년 전에 지어진 주방이 현대 가전을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하는 인테리어는 좁은 주방을 크게 만들고 향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신 가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레스룸과 런드리 공간을 합치거나 아니면 방의 기능을 중첩시켜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죠. 이렇게 하면 누구나 선호할 만한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판매할 때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라면 그 돈을 미리 투자해서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을 1억을 더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매년 인테리어 비용은 상승하고 있고 인테리어는 생각보다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 상담을 받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까지 실제 공사 기간만 7주에서 8주가 걸리고 또 금전적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미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 있는 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비록 디자인은 내가 10년이 지나서 조금 세련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좁았던 주방이 넓어졌고 그런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집이라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조 변경을 하는 인테리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구조 변경을 통해 집의 가치를 높이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더 많이 인정받고 나중에는 집을 판매할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가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집을 디자인할 때 공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머무르는 공간과 움직이는 공간으로 나누는데, 이 머무르는 공간은 보통 방을 표현합니다. 머무르는 공간은 가구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서 전체적인 집의 비율로 봤을 때 이 방의 비율이 넓어지게 된다면 고용공간이 작아져서 집이 좁아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고용공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넓게 디자인되면 집 자체가 훨씬 넓어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숨겨진 고용공간을 확보해서 집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 면을 정리해서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만들고 톤을 적절하게 배분하죠. 그리고 거울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개방감을 최대한 느끼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좁은 공간도 넓어 보이게 디자인하는 게 저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주거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생각보다 좀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주거 디자이너로 인테리어를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일산에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일산은 일기 신도시잖아요. 일산은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 덕분에 디자인된 집에서 살았죠. 어렸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공간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친구 집을 놀러 갔었는데 친구네 집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굉장히 오래된 집인 거죠. 그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인테리어 된 공간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아버지께서 제 방을 디자인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책상에서 침대가 보이지 않게 가벽을 세워서 독서실처럼 그 책상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구조 덕분에 독서 습관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을 디자인할 때 그 공간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랍니다.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거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8년 동안 일을 하다가 제가 회사를 이어받아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인테리어는 진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주거의 개념, 주거 공간의 개념을 단순히 이제 부동산의 개념으로만 보거나 인테리어 업자를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디자인된 공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삶에 큰 시너지를 주는지 보여드리는 게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어린 시절을 조금 얘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리빙 디자인과로 아트 퍼니처를 전공하는 리빙 디자인과로 진행을 했는데 공부에 집중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사격을 하다가 왼쪽 눈을 조금 다쳤어요. 그렇게 생긴 병이 망막박리였는데, 그로 인해서 3개월 정도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왼쪽 눈에 이제 대부분을 이제 인공으로 채워넣고 왼쪽 눈에 이제 40% 정도만 볼 수 있게끔 좀 이만큼의 실명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실명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21살 때였으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미술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이제 눈을 사용하는 일을 이제 평생 업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미래가 막힌 듯한 느낌이었죠. 며칠 지나니까 좀 이렇게 생전 그런 게 없었는데 우울증도 생기고,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좀 절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로운 환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오른쪽 무릎 아래가 지뢰 때문에 이르셨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망연자실하게 무릎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는데, 나는 보이는 모습은 괜찮잖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덜 보이는 거다. 그럼 그냥 한 번 더 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좀 180도 바뀐 것 같아요. 완전 실명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운이 좋았던 거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라는 사람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정도로 굉장히 큰 그 사건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1학년 때는 학점이 1.8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2학년 때는 전 과목에서 이제 4.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액 장학생도 태어나 처음으로 해보고, 그때부터 삶의 모든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고 도전적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이라다 디자인이라는 이름은 고객님들이나 지인들로부터 특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라다는 일상을 디자인하다의 줄임말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아버지께서 이제 지으신 이름인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시간을 짓는 공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젊은 연령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젊은 회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규모가 꽤 큰 회사에 속합니다. 젊은 나이에도 늘어난 고객님들과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물론 고객님들의 집을 예쁘게 완성하는 게 저의 일이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요. 주거 인테리어의 인식이 아직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인식을 좀 개선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예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 인테리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라다 디자인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동일한 작업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업체들은 각 현장마다 일정에 맞춰서 작업자들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항상 같은 작업자들과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7, 8년 저랑 오래 호흡을 맞춰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동일한 작업자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투입된다는 거는 이 회사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보신 작업자들이 조고님의 집을 작업하기 때문에 동일한 퀄리티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인테리어 회사가 되는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고객님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해 더 정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 속도도 빠른 편이라 남들과 다른 나만의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인테리어는 결국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담아내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디자인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 포트폴리오 보고 참고하는 회사들이 생긴다는 것도 저희로서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항상 고객님의 개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는 디자인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 인테리어가 단순히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더 힘쓰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가 되기 위한 길은 쉽지 않겠지만 고객분들에게 신뢰받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회사가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